자, 9월 25일 일요일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어제 경마는 초반 흐름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저배당 위주로 흘러갔는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약간 좀 혼전 양상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수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기수 교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로키원 2세마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특징이 2세마 경주인데 순발력이 아주 빠르다. 그러니까 경주를 전체적으로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 좋은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순발력들이 없는 게 아니고요. 웬만한 마필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순발력을 지금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심할 것으로 보이는 경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의 마필들보다는 이제 뒤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경주의 흐름이 만약에 빠르게 되면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 직전 경주에서 보여줬었던 그 놀라운 모습들을 너무 머릿속에 깊게 갖게 되면 자칫 적중에 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마필들의 능력들이 좀 엇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도가 좀 높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 2번마 제우시대, 그리고 3번마 신해반전, 4번마 라온 아메리칸, 7번마 자이언트 인디, 9번마 제타 마스타, 12번마 썬더 브라보. 이렇게 한 대여섯 마필이 좀 인기를 좀 나눠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글로벌 강타라든가 스포블레이드 이런 마필도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간단하게 좀 그 전개를 보면, 자, 2번 게이트에 있는 제우시대, 그리고 4번마 라온 아메리칸,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썬더 브라보, 이 세 마필이 이제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뒤에 붙여서 이제 3번마 신의 반전과 7번마 자이언트 인디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번마 제우 시대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마필이죠.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마필이고, 지금까지 이제 두 번의 실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능력을 어느 정도 좀 발휘를 했었고, 좀 운 좋게도 계속 안게이트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안게이트죠. 근데 이 말을 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마필의 능력은 딱 이 정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승권 언저리에는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는 마필인데,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힘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다만 이번 경주에서는 좀 그 기습 선행, 다시 말하면 단독 선행이 가능한 그런 편성의 호기를 만났던데, 자, 김화연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자, 3번마 신의 반전은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주에서도 역시 출발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끝걸음, 막판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아주 멋있게 올라오면서 이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4번마 라온 아메리카는 아무래도 데뷔전에서 좀 아쉬움을 남긴 마필이죠.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뭐 한 3위 정도 됐었던 마필인데, 초반에 선입권 붙은 후에 끈끈하게 좀 따라 붙었습니다. 끈끈하게 따라 붙고 마지막까지 좀 싸움을 했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승부를 했고요. 자, 7번마 자이언트 인디가 글쎄요, 장래 발전 기대치, 이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은 그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어떻게 보면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마필인데, 다만 직전 경주 11번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에서 너무 외곽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적인 손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마지막에 이제 직선주로 해서 좀 탄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정희 기수가 이제 안게이트로 좀 들어왔거든요. 직전에 비해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음, 무조건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입권 전개는 해야 됩니다. 루키 경주에서 바닥 주입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선입권까지만 붙여서 초반에 진행이 된다면 3, 4코너 이후에는 분명히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자이언트 인디로 보여지고요. 9번마 제타마스타는 데뷔전이죠. 데뷔전인데 솔직히 주행심사는 그냥 주행심사일 뿐이었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보통 요즘 주행심사를 받는 마필들도 상당히 뭐 2초대, 3초대를 끊어내는 마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4초 6, 그러면 그렇게 뭐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선행을 간 게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 속이랬다는 얘기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끝걸음도 좀 보여줬다. 라는 거고, 또 박태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외곽에 있는 12번마 썬더브라보는 분명히 이 순발력은 갖고 있습니다. 순발력은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외곽에 있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마필들이, 그러니까 안게이트 마필들이 좀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12번마 썬더브라보의 입장에서는 차분한 전개죠, 결국은. 이 차분한 전개라는 게 뭐냐면 초반에 서둘러서 막 선행 경합을 붙어 나가게 되면 오히려 마지막 힘 한 배 실패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송재철 기수가 이마피를 가지고 난 앞에 가야 되겠다 싶으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휘어감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자리를 선점하겠다라고 가야지, 외곽에서 뭐 2선 정렬, 3선 정렬로 가게 되면 거리적 손해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막판 탄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포레스트 캠프의 자마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올드 패션드의 자마, 그리고 카우보이 칼의 자마, 포레스트 캠프의 자마들을 좋아하는데, 이 포레스트 캠프의 자마들이 대체적으로 특징이 좀 지구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12번마 썬더 브라보도 마필의 능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외곽이기 때문에 전개가 어렵다라는 건데, 송재철 기수가 과연 어떤 스타일로 말몰이를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갑니다.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 이번마 제우시대가 전체적으로 좀 경주를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내일 기수가 누가 될 것이냐예요. 솔직히 김하연 기수가 그냥 기승을 한다면 저는 제우시대를 볼 건데, 만약에 김하연 기수가 아니고 저 다른 기수가 기승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배팅을 좀 어떻게 가야 될지가 솔직히 조금은 좀 오리무중입니다. 자, 일단 저는 그래서 김하연 기수 또는 그에 버금가는 기수가 기승한다는 전제하에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제우시대, 7번마 자이언트 인디, 9번마 제타마스터, 12번마 썬더브라보,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외곽에 있는 10번마 야무진 세강자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주에서는 평소 좀 발주 문제로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마필들, 다시 말하면 분명히 뒷심은 있는데 초반 거리 극복을 못한 그런 마필들한테 조금은 더 눈길이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마, 그러니까 아직 전적들이 그렇게 짧으니까 부진마라고 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부진마가 될 가망성이 높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기서 지금 뭐 입상을 하고 승분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5군에 가서도 선전을 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뭐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은 이 7번마 대천뷰티입니다. 저는 이 마필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대천뷰티가 아직도 국산마 6군인가 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상당히 좀 착순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마지막 한 발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바로 이 발주 문제 때문에 마지막 뒷심을 발휘하지만 초반 거리 극복이 좀 안 됐던 말이 이 7번마 대천뷰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마필이 뭐 스타트가 아주 나쁜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원체 이 그 경주의 흐름이 빨랐던 그런 경주에서 많이 출전을 했었고, 마지막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경주의 편성상 어떻게 보면 대천 뷰티의 입장에서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입상 내지는 우승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8번마 스피어 퀸. 이 마필도 완전 부진마였죠. 부진마였다가 7월 9일 경주에서 문정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깜짝 준우승을 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는데, 솔직히 이때는 편성도 원체 약했죠. 편성도 원체 약했고, 어떻게 보면 앞선이 그냥 스스로 무너지면서 뒤에서 그냥 바닥 쥐부로 올라온 마필입니다. 그 다음 경주 8월 13일 경주에서는 결국 인기마가 됐죠. 전 경주에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바닥으로 갔습니다. 자, 이 마필도 대천 뷰티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마필도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초반에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면 경주를 거의 포기하는 경향이죠. 근데 3, 4코너 돌아 들어가는 시점에서 앞선이 보이는, 그러니까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 됐을 경우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특히 그런 마필을 이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잘하는데, 오늘 기승할지 안 할지 모르죠. 자, 그렇게 이 8번 스피어 퀸도 그런 느낌의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선이 빠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스피어 퀸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자, 9번마 원더풀 머스킷은 지금 4세죠. 이제 내년이면 5세가 되는 마필인데, 전적은 5점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명체가 많았다는 거고, 계속해서 조금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입니다.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인데, 역시 이 마필도 발주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좀 될 때는 어느 정도의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인데, 발주가 안 되면은 완전히 바닥에서 노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이런 부진마 경주에서는 인기를 끌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말들이 들어와서 고배당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주도 뭐 그럴 가방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럴 가방이 없는 거는 아닌데, 일단 보여지는 느낌으로 봐서, 그러니까 보여지는 전개로 봤을 때는 좀 이런 마필들이 선전할 가망이 높고요. 자, 최외곽에 있는 이 야무진세 강자는 선행마입니다. 선행마인데 무늬만 선행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분명히 초반에 팍 치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선행마의 습성은 갖고 있는데 선행은 가보지를 못한 마필이죠. 그런데 이 마필이 지금 이번 편성에서 최외곽이기는 한데 순발력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의 순발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한별 기수 입장에서 이 야무진 세강자를 가지고 뭐 되든 안 되든 1200 단거리지 않습니까? 되든 안 되든 치고 보는 겁니다. 초반에 아주 좀 무리를 해서라도 초반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결국 마지막에 버티기를 노리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야무진 세강자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원체 편성이 허접하고 야무진 세강자가 선행을 갔을 때 옆에서 괴롭혀줄 마필이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안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이 1번 거센 강자인데, 지금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야무진 세강자가 훨씬 빨리 스타트를 끊어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의 마필들은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다만 이 6번 게이트에 있는 디자이어 투 윈, 이 마필이 지금 이제 데뷔전이거든요. 데뷔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른다는 거. 뭐 요거 하나 정도입니다. 요거 하나 정도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야무진 세강자가 이게 입상에 성공을 하면 어느 정도 배당을 안고 오는 마필이거든요. 그럼 배당의 메리트는 갖고 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는 뜻은요, 들어올 확률이 높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 베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7번마 대천뷰티, 8번마 스피어 퀸, 9번마 원더풀 머스킷, 10번마 야무진 세강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상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전 두수는 11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기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전개를 보면요, 이 3번마 슈어윈, 그리고 7번마 마이티엔, 8번마 매직 모카신, 이 세 마필이 제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뒤를 이어서 이제 6번마 P&S 스토킹, 그리고 9번마 한강돌풍, 10번마 국향,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의권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외곽에 있는 11번마 마스타가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근데 어쨌든 데뷔전에서 최외곽이다, 이러면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 3번마 슈어위는 이세마 루키원 경주에서 2척을 차지했죠, 데뷔전에서. 그러면서 이 마필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 이후 두 경주를 다 인기 1위를 하고도요, 어느 정도 스타트를 끊어냈는데도 이 경주 자체가 글쎄요, 편성이 그렇게 막 강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상당히 좀 몰려 들어가는 경주에서 막판에 마지막까지 버텨내지를 못했고요. 그 직전 경주에서는 아예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편성이 되게 약했던 경주거든요. 근데 이 경주에서 늑발을 하면서 경주를 망치고 말았어요. 자, 이제 김정준 기수에서 송재철 기수로 기수 교체를 하고 나오는데, 일단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걸 안 왔고, 어쨌든 순발력으로서는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지금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선행마인 이 7번마 마이티에는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3착 1번을 한 게 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순발력은 좋은데 앞선에서 전개해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마필이 만약에 앞선 전개를 하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직전 경주에 비해서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스타트를 끊어낼 수 있다면 마이티엔도 앞선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미워도 다시 한 번이죠. 8번마 매직 모카신. 제가 이마피를 추천을 몇 번을 했었어요. 추천을 몇 번을 했는데 입상에는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좀 체면을 구기고 말았는데, 이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앞뒤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도 갖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뒷심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능력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7전이 됐거든요. 8번째 경주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마저도 무너진다면 결국 이 마필은 부진마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아쉬운 마필입니다. 8번마 매직 모카신이 어쨌든 경주 경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선의 말들과 저는 치열하게 선행 경합을 좀 한다면, 또는 선의권 끝자리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해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솔직히 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합은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허를 찌를 수 있는 말이 저는 9번마 한강돌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역시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마지막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글쎄요, 저는 어느 정도 좀 힘이 차오르면 분명히 걸음을 더 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 걸음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이 좀 아쉽고요. 국향은 이제는 좀 포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에 이 6번마 PNS 더 킹도 가망성은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아직 이상규 기수가 선행만 하면 모르겠지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는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슈어윈, 7번마 마이티엔, 8번마 매직 모카신, 9번마 한강돌풍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전개로 봐서는 이 9번마 한강돌풍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는 편성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좀 기복마의 경주입니다. 기복마이면서 역시 부진마 경주인데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강자팀에서는 좀 어느 정도 기를 피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걸음은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 구도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 1번 막 콰이어트 참은 일단 게이트의 이점 그리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좀 걸음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4전째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신마죠. 신마인데 스타트가 조금은 약하죠. 그러니까 하이군에서 스타트가 안 된다라는 거는 아주 치명타입니다. 치명타인데 이제 슬슬 이제 힘이 차가면서 스타트도 어느 정도 좀 돼가기 시작하고 어차피 뒷심은 아주 놀라운 뒷심은 아니지만 끈끈함은 좀 갖고 뛰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글쎄요, 인기도에 비해서 과연 선전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번마 달려라조는 출주 취소가 됐고, 3번마 메디슨 뮤직은 글쎄요, 좀 변화의 모습은 좀 보였는데, 이 경주 자체가 상당히 좀 편성이 약했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믿음이 가질 않고요. 쌍옥루라는 말은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눈길이 한 번은 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뭐 주행심사만 나오고 있고 데뷔전에서는 완전히 뭐 외곽 주행을 하면서 이렇다 뭐 어떤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은 아니란 얘기죠. 자, 5번마 에코존이 이번 경주 아마 인기 1, 2를 다툴 마필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걸음, 마지판 탄력까지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마 5번마 에코존이 인기 1, 2위를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6번마 아임포스원은 뭐 바닥권에 있는 마필이고, 자, 7번마 한강 히어로, 이역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입니다. 물론 직전에도 이제 한강 히어로를 이역 기수가 기승하고 인기 1위였는데 아쉬운 3착을 하면서 엄청난 고배당이 나오는데 1조를 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좀 기복성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잘 뛸 때는 잘 뛰고 못 뛸 때는 못 뛰는데 어떻게 보면 앞뒤 밸런스가 맞는 그러니까 초반 스피드하고 막판 탄력하고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저는 좀 몸싸움에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강편성을 벗어났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번 편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자 8번마 퍼펙트 타임도 아마 인기마가 될 겁니다. 직전 경주 3착을 했죠. 그러면서 끈끈하게 뛰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자 이마필도 이 6월 5일 경주를 보시면 스타트는 잘 안 됐지만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았어요. 탄력은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바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7일 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결국 이마필은요 편성이 문제입니다. 어떤 편성에서 뛰느냐. 그러니까 편성이 조금만 강해지면 솔직히 볼 수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약한 편성에서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라는 얘기죠.
9번마 후이넘 어떤 마필인지 잘 모르겠고 10번마 유로강자 이 마필은 일단 스타트가 문제입니다. 스타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기본적인 순발력에 있어서는 조금 뒤쳐져 있는 마필이고요. 자, 베스트 빅뱅이 지금 4세 16전을 뛰면서 3착 한 번 한 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여기 나오는 마필들이 다 부진마들이죠. 소승리 4번 나와서 이렇다 할 성적 없이 계속 바닥권의 마필, 스타트도 안 되고 막판 탄력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요. 5번마 에코존하고 7번마 한강히어로 이 두 마필이 전반적으로 경주를 지금 주도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이 따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면 저배당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요. 이 두 마필이 선행을 나가는데 3번마 메디슨 뮤직이라든가 또는 최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베스트 빅뱅 이런 마필들이 이 앞선의 마필들과 막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달라붙어서 초반에 선행 경합이 일어난다면 솔직히 에코존과 한강 히어로도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1번마 콰이어트 참이나 8번마 퍼펙트 타임인데 저는 솔직히 그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이 편성으로 봤을 때의 인기마, 이 편성상의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저배당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경주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막 선행해서 돼도 안 돼도 하는 마필들이 무조건 앞으로 치고 나가 버려서 초반에 치열한 선행 경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장담 못하는 그런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1번마 콰이어트 참, 5번마 에코존, 7번마 한강히어로, 8번마 퍼펙트 타임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근데 믿음이 많이 있는 인기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배팅을 하실 때 이런 경주를 배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내가 보는 복병 놓고 그냥 소액으로 분산해서 배팅할 것이냐? 이런 점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경마라는 거는 환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편성을 딱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오겠다. 아니면 이번 경주는 그냥 저배당으로 끝날 것 같다. 이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떻게 배팅을 할 것이냐를 알 수 있는 거지. 편성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뭐 저배당에도 갔다, 고배당도 갔다 이래버리면 조합수만 많아지고 적중해봐야 환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팅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배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배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기마들의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고배당에 분산 배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배팅 하셔야 됩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막강한 순발력을 보유한 5번마 뉴스타 형천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작년도에 작년까지는 상당히 순발력으로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잘 뛰었던 마필인데 올해 2월 달에 이제 출전을 하고 그게 승군전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다 할 거를 못 보인 다음에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6월 달에 휴양 복귀 전에 나왔죠. 물론 초반에 좀 붙여나가기는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휴양 공백을 극복하지를 못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고 말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또 13주 또 휴양을 했습니다. 또 휴양을 하고 그러니까 휴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출주 주기가 상당히 길어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출전을 하는데 저는 이 뉴스타 형천이라는 마필이 여기서 그냥 물러날 그런 마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기본적인 순발력, 그 순발력도 좀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고 뒷심도 보유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뉴스타 영천이 어떤 면에서는 좀 재기전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9번 게이트에 있는 이 PNS 룩이 데뷔전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 경주에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능력,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상위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좀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 마필도 역시 선행승부를 하는 마필입니다. 자, 결국 5번마 뉴스타 영천과 9번마 PNS로 이 두 마필이 순발력이 상당히 좀 앞서 있는 경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마필이 땡땡 굳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경마라는 게 두 마필만 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합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지금 인기마가 6번마 고고스타도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은 꾸준함이에요, 마필이. 그러니까 전적은 상당히 좋지 않죠. 20번을 나와서 우승 1번, 3착을 5번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성은 부족하고요. 꾸준함은 갖고 있고 늘 착승권에는 들어오는 좀 아쉬운 마필이죠. 아쉬운 마필이긴 한데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글쎄요, 저는 이번 경주 이 6번마 고고스타가 경주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포지션이 잘 나오질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고고스타도 좀 앞선에 붙여뛰는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 흐름이 상당히 빠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고고스타가 달라붙었을 때 초반 힘한배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불의 가속입니다. 저는 이 불의 가속이라는 마필이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승군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봤었던 마필인데 국산마 5군에서 좀 정체기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역시 고고스타와 마찬가지로 이 포지션이 잘 안 나온다. 다시 말하면 이 마필도 앞선을 나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앞선을 나가야 되는데 이번 경주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선행승부를 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다라는 거고, 외곽에 있는 이 12번마 럭키인디가 이제 승군전에 나섭니다. 승군전에 나서고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역시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고 있지만 외곽 게이트라는 불리함을 안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번 경주가 1200m 단거리에서 앞선에서 승부하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아주 치열할 텐데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선행마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앞선의 마필들의 혼전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는 마필로 저는 이 10번마 라운드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라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마필은 좀 강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상당히 순발력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많이 받아요. 실질적으로 또 그런 마필들이 많고요. 근데 이 마필이 승군 이후에 역시 그 국산마 5군의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는데 지금까지 싸워온 편성을 보면 다른 마필들보다는 좀 더 강한 편성에서 싸웠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은혜서브, 지산군, 원평광야, 모닝펄 뭐 이런 마필과 뛰었는데 이 경주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편성이 강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뭐 큐피드 웨이라든가 뭐 회두령, 세네파워, 매니 원더풀 이런 마필들과 싸웠었거든요. 그리고 싸움을 했었던 마필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라운드 펄의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어쨌든 그 편성이 좀 약해졌다, 이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라운드 펄에게도 한 번에 좀 기회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1번마 런던 파워, 이 마필도 역시 선행 승부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안게이트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입상에 성공한다면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위험한 배팅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들 중에서 자력으로 뉴스타 영천이나 PNS 룩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 선행승부를 하는 그런 마필들을 다 제외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경주는 선행 마필들을 그냥 꽂힐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는 한데 경마라는 게 늘 인기만만 들어오는 거는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1번마 런던파워, 5번마 뉴스타 영천, 9번마 PNS룩, 10번마 라운드펄,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솔직히 10번마 라운드펄은 만약에 삼복승까지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경주고요. 혼전도가 아주 높은 경주입니다. 그리고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마들, 그러니까 선행마들이 주로 인기마들이거든요. 이 선행마들이 몰락을 하게 되면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글쎄요, 기본적인 능력으로 이 앞선의 경주 흐름이 상당히 빠를 거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에서 좀 끝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말이 2번마 BJ 스톰, 6번마 그린백, 7번마 나올 스나이퍼, 8번마 동서여걸, 11번마 스타크레이지, 이 정도가 지금 앞선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2번마 BJ 스톰은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승군 이후에 컨디션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상하게 그 승군한 이후로는 영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입권에서 뛰는 경주를 많이 펼치고 있는데 3, 4코너 이후에 급격히 힘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무뎌지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에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게 과연 최선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6번마 그린백은 늘 한 발이 부족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는 선행 습성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아주 막강 순발력이냐, 그러니까 순발력 자체는 되게 막강해요. 막강한데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그 경주의 흐름이 빠른 경주에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자기 걸음을 지금 못 내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번 경주 선행을 간다면, 그러니까 맨 앞에 서서 도주를 할 수 있다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달라지는 마필이고요. 7번마 이 나올 스나이퍼는 일단 신마죠. 2세 마필이고요. 분명히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마필이 점점 변화를 하면서 이 마필이 점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도 갖고 있고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죠. 다만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이라는 겁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승군전에 대한 부담을 이길 수 있느냐인데 편성은 만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8번마 동서여걸은 지금 18번을 뛰면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앞선 전개는 하는 마필입니다. 앞선 전개는 하고 앞선의 마필들을 괴롭힐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이 마필은 일단 마체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에 약해요. 그럼 단독 선행을 가야 되는데 단독 선행을 갈 능력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어떻게든 앞선에 붙여보려고 앞선의 마필들과 계속해서 경합은 벌이지만 3, 4코너 이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요. 자, 11번마 스타크레이지가
인기권에서는 좀 살짝 밀려 있습니다. 자,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마필도 역시, 지금 직전 국산마 6군에서 우승을 하면서 승군전에 나와 있는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기는 한데,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필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갖고 있는데, 기복마저, 좀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인기권에 좀 밀려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마필들의 견제가 조금은 약합니다. 그럼 이혁 기수가 외곽에서 이 스타크레이지를 가지고 절대 뒤에서 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와서 휘 감아야 됩니다. 휘 감아서 어떻게든 그 바깥쪽 직선주로 내지는 3, 4코너에서 앞선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버티기를 노린다면 혹시 모를까 치열한 선행 경합 속에서 3선 정렬, 4선 정렬을 해서 가버리게 되면 거리적 손해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요. 다른 기수라면 웬만한 기수가 탔다면 솔직히 저는 11번 스타크레이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 이역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역 기수는 승부를 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이제 뒷심으로 뛰는 말이 9번마 킹신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시죠. 선행마들이 대거 몰려 있기 때문에 앞선이 막 혼전이 벌어진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다. 그게 킹신바입니다.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배당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경주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킹신바가 과연 초반에 그 벌어진 거리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추임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마필이 계속 지금 1400을 뛰고 있었는데 1300으로 거리를 줄였다. 그러면 심한 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의 기회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자력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앞선의 마필들이 서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마필은 이 4번마 제이트로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승군한 이후에 영 맥을 못 치고 있습니다. 루나 스테이크스 경주에 나와서 왜 나왔는지 모르는데 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영 마필이 지금 컨디션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8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두 번의 준우승, 준수한 편이죠. 근데 최근에 벌어졌던 4경주를 빼고 나면 전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의 경주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만 만약에 제 컨디션이 된다면 솔직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4번마 제이트로스가 이 편성에서 저는 제일 강하다라고 보는데 그 과연 컨디션이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4번마 제이트로스도 인기권 한 4위, 5위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점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어쨌든 이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은 하는데 좀 장래 발전 기대치까지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마 제이트로스, 6번마 그린백, 7번마 나올 스나이퍼, 11번마 스타크레이지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솔직히 이 4번마 제이트로스는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선전해 주기를 좀 기대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저앉을 마필이 아니거든요.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오픈 별정 비형 1600m 경주거리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경마의 1600m 상당히 생소한 거리고요.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경마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경주 거리입니다. 경마장의 구조상이요.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12의 마필들의 능력이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능력이 엇비슷하거든요. 자, 능력이 엇비슷한데 1600m다. 그러면 결국은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저는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앞선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지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오겠지만 저는 능력들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전개에 있어서 이 1600m나 서울의 1700은 아무래도 선행마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게이트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안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좀 간단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2번 마 퀸 오브 베스트, 4번 마 베스트 전사, 7번 마 킹아너, 그리고 9번 마 루나 실버. 이 네 마필 정도가 좀 앞선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외의 인기마인 뭐 1번마 블루참이라든가 5번마 블루인디, 이 정도가 지금 인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블루참은 8월달 경주죠. 직전 경주에서 폐출혈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재검을 받고 지금 나오는데, 이 마필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착순권에서 맴도는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직전 경주에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했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플러스 5kg 늘어서 57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1번 게이트에서 게이트의 이점은 있지만 이 마필이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갇힐 가망이 높다. 그러면 마지막에 힘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 자, 5번마 블루인디가 이제 5월 22일 경주에서 인기 1위여서요. 그러면서 앞선 전개를 하면서 이제 1착을 차지했는데, 그 이후에 행보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지금 살아나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순발력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사라졌다라는 거는 이 경주마로서, 특히나 이 우리나라 경마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요소인데, 이 블루인디 자체가 원래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순발력이 좀 사라졌다. 그런데 1600m 경주거리에 나왔다. 이러면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네 마필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말은 이 2번 마 퀸 오브 베스트입니다.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물론 4kg의 이제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점은 좀 있기는 하지만, 이역 기수 선행마를 기승을 잘하거든요. 이번 경주에서 이 마필이 단독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단독 선행을 가게 되면 선의권의 마필들이 좀 두터워지는 그런 경주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퀸 오브 베스트 입장에서는 뭐 죽든 살든 무조건 처음에 내빼고 봐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 마 퀸 오브 베스트, 4번 마 베스트 전사, 7번 마 킹아너, 9번 마 루나 실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스포츠 동아배 경주입니다. 자, 이 스포츠 동아배가 왜 이렇게 전락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아주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왜냐하면 선행 습성을 갖고 있는 마필, 다시 말해서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 그 마필들이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선행 경합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느 마필이 근성이 있느냐. 그리고 마필들의 그 능력 차이가 솔직히 그렇게 저는 많이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와일드 삭스, 이 마필이 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이제 MJ 시트로피 경주에서 좀 아쉽게 사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싸웠던 편성이 정말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거든요. 바이스로이, 불방울, 좋은걸, 뭐 이런 마필들과 싸웠기 때문에 솔직히 와일드삭스 입장에서는 글쎄요, 저는 이 정도도 좀 선전을 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와일드삭스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이제 승군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선행을 갈 수도 있는데,
이 마필이 웬만한 편성이라면 그냥 선행마입니다. 근데 이번 편성에서는 그렇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1번 게이트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외곽에 발빠른 선행마들이 앞선 확 장악해버리면 안에서 갇힐 가망이 높아요. 그러면 초반에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마필이 보여준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 1번마 와일드 삭스의 능력이 좀 한 수 위다. 이 정도로까지 좀 보여지고요. 이 3번마 옐로우 캣은 제가 이 마필은 이 질주 스타일을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입니다. 선위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마필이에요. 선위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면서 절대 이 선두권의 마필들과 많은 착차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3,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승부를 보는 마필인데 마지막 탄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옐로우 캣이라는 말, 마체격도 상당히 좀 당당한 마필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인디밴드의 자마거든요. 이제 좀 발전 속도가 좀 더디다. 이제 4살이 됐습니다. 근데 6점뿐이 안 됐거든요. 이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내년에 이제 5세가 되는 마필인데, 뭐 최상위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승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라운드 Z는 기본적인 선행마입니다. 전형적으로 선행을 가야지만 자기 기록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결국은 이 6번마 라운드 Z 입장에서는 앞선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앞선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마필이 견제를 해야 될 마필이 뭐냐? 12번마 파이팅 데디입니다. 이 파이팅 데디는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죠. 15전을 뛰었으니까.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스타트 능력만큼 아주 탁월한 마필이거든요. 그럼 이 마필, 이 12번마 파이팅 데디와 6번마 라운더 제트가 초반에 심하게 선행 경합을 해야 되는데 이겨낼 수 있느냐죠.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라운더 제트가 안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8번마 신의 아들은 늘 아쉬움이 남는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연속 3번을 계속 3착을 지금 하고 있는 마필이고 계속 착승권에는 들어오는데 이 마필도 비교적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는데 이번 경주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8번마 신의 아들이 아마 이번 경주 좀 인기권에 들어갈 마필로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어떤 포지션을 뛸 것이냐. 그러니까 앞선을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정상적인 경우라면 앞선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위권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또 선위권에서 자리 잡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면 1번마 와일드 삭스나 3번마 옐로우 캣 이런 마필들도 있고 5번마 교령독수도 이제 선위권에 붙여 뛰는 마필이다 보니까 참 애매한 포지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10번마 터프맨은 승승장구하다가 한풀 꺾이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걸음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장점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게 외곽에 있다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죠. 원래 이 마필도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마필들이 장단점을 좀 다 안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개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마필은 뭐냐? 저는 이 11번마 글로벌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영웅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좀 추임마라고 봐야죠. 전형적인 추임마고 마지막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이제 4세가 됐고 이제 5세가 돼서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18번을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낄 것도 없습니다. 아낄 것도 없고요.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것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이 아주 치열한 난타전이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말이 저는 글로벌 영웅으로 보고 있고 부담 중량도 그만큼 좀 유리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1번마 와일드 삭스, 3번마 옐로우 캣, 6번마 라운더 제트, 그리고 11번마 글로벌 영웅.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이변의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 그리고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 형군에서 좀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막 섞여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혼전은 좀 불가피한데, 8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마필은 3번마 대물입니다. 자, 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하는 마필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발전 기대치가 좀 더딥니다. 근데 국산마 5군에 승군을 해서 이 대물이라는 마필이 조금 적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비 경주에 나왔었죠. 더비에 나와서 뭐 당연히 원체 강한 마필들과 싸웠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은 보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주에서 3착을 차지하고 직전 경주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당시의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승군에서 승군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승군전 치고는 대물의 입장에서 좀 만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한 편성을 좀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5번마 화시벽은 최근 살아나는 느낌이죠. 마필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추임력, 그러니까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아진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원래 이 선위권에서 뛰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긴 했는데, 자, 지금까지는 이 앞에 좀 붙이는 힘이 좀 딸렸거나 아니면 초반 힘한 배에 많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한 배에 실패를 하면서 마지막 탄력을 끌어내지를 못했는데, 이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초반에 서두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겠다. 마필의 능력을 믿고 한 발을 노리겠다라는 작전으로 가면서 결국 연속해서 지금 2착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아마 이 5번마 화시벽이 좀 인기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7번마 최고 블랙은 이제 떠오르는 신마죠. 3번을 나와서 이제 2번의 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서 우승을 했고요. 직전 7월달 경주에서도 역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실질적인 승군전이기 때문에 좀 감량에 이점을 안았고요.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이 아주 우수한 마필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 경마에서 추임말을 놓고 배팅을 한다가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를 것 같지 않은 그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마 최고 블랙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좀 올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말은 이 8번마 아이스스타입니다. 자, 이마필이 16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뭐 그저 그런 성적입니다. 그저 그런 성적이고, 이마필도 역시 앞선에서 전개를 해야지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추입이나 이런 건 안 되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근데 직전 경주 임기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1위였는데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스타트가 좋지 않은 가운데 1700m 경주에서 스타트를 망쳤다라는 얘기는 경주 전체를 망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엔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4km의 감량 이점을 안았다. 자, 신인 기수 겁없이 뛰어야죠. 그러면 이마필도 선행 승부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아까도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를 않은데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이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콜조이입니다. 자, 콜조이도 이제 단독 선행을 간다면 이 마필도 무시는 못하는데 최근에 이 마필의 컨디션이 지금 살아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이 사전 예상을 하는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까지 끝걸음이 살아나기가 쉽지는 않다죠. 그러면 결국 1번하고 8번의 선행 경합이 지금 벌어질 텐데, 저는 오히려 외곽에 있는 8번 아이스스타가
이 1번마 콜조이를 좀 압박하면서 갈 수 있다면 콜조이보다는 조금 더 앞선 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3번마 대물, 5번마 화시벽, 7번마 최고블랙, 8번마 아이스스타.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편성도 다 그만한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래 발전 기대치를 좀 가질 수 있는 마필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마필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2번마 사르니 퍼스트, 3번마 콩코드 스퍼트, 4번마 오래 함께하자, 7번마 빅야크, 그리고 11번마 바이킹 하트 정도가 아마 인기권의 마필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마필들이 좀 선전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2번마 사려니 퍼스트는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이제 4군에 승군한 이후로 좀 정체기를 보였습니다. 정체기를 보였는데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 두 번의 경주를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고요. 직전 1800m 일반 경주에서 출전을 해서 여유 있게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2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나서 58이 됐다. 이 점이 좀 단점입니다. 이 점이 좀 단점이기는 한데 기본적인 마필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마필들보다는 한 수 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신영 마방이거든요. 이신영 마방에서 과연 연속 승부를 할 것이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되기는 하고 레이팅이 50으로 꽉 찼다라는 거, 이 점도 여러분들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니 퍼스트가 우승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포지션에 4코너로 들어서게 되면 이 마필은 뻗어나가는데, 만약에 우승이나 준수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빠질 가망도 있는 거죠. 핑계가 되지 않습니까? 58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마 마필의 능력이나 전개 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마필의 능력이나 전개로 봤을 때 이 이번마 사려니 버스트는 기본적으로는 선위권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강자들과 싸우면서 스타트가 좀 안 된 그런 점은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선위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고 마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려니 퍼스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번 경주에서 전체적으로 경주 전개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3번마 콩코드 스퍼트가 인기마들 중에서는 조금 인기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을 텐데, 자, 일단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과는 편성이 다르다라는 거고, 최근에 2연속 2착을 하면서 결국 승군을 했는데, 자, 4kg라는 감량 이점을 안 왔다라는 거, 이 점이 상당히 좋고요. 이 마필도 역시 선위권 전개가 가능합니다. 과연 장거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점은 좀 검증이 좀 필요하겠지만 끈끈함을 가지고 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할 수 있는 걸음이라고 보고요. 이 오래 함께 하자. 이 마필이 계속해서 인기권의 마필이거든요. 인기권의 마필이고 그 인기에 부응하는 기록을 내고는 있습니다. 내고는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마필이 이렇게 강하다. 또는 이 마필은 뭐 축으로 놓고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지금 선행 내지는 선입승부를 해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뭐 순발력이 좋을 땐 아주 좋은데 아닐 때는 또 스타트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뒷심은 또 갖고 있는데 이 마필도 역시 승군전이에요. 그리고 이 마필이 싸웠던 편성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강한 편성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함께 하자는 뭐 쉽게 빼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자, 7번 마 빅야크가 가장 문제의 마필입니다. 왜 문제의 마필이냐?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 2착, 그리고 그 전 경주 1착, 그러면서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 두 번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진 다 바닥권입니다. 3착 한 번 한 게 다고 완전히 바닥권인 마필이고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스타트도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뒷심이 아주 좋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마 빅야크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최근의 모습으로 봐서는 솔직히 배팅권에 들어가야 되는 마필인데 전체적인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믿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바이킹 하트도 역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이 마필은 글쎄요, 좀 끈끈함을 가지고 뛰는 마필이다. 뭐 이 정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발력 막강, 뭐 추입 탄력 좋아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전개로 자기 걸음을 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역시 강한 믿음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있는데 믿음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자 이번 경주 차라리 이 1번마 브라보삭스 볼 게 없죠. 예, 이 마필 좀 휴양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휴양을 하고 19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일단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죠. 지금까지 계속 외곽 게이트에서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을 가지고 부담 없는 승부를 한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1번마 브라보삭스에게도 좀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약간의 어부지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냐.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좀 믿음이 가는 맛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강한 배팅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다고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에 속아서 엉뚱한 말에 너무 과한 믿음을 갖기에는 조금은 위험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브라보삭스, 2번마 사레니 퍼스트, 3번마 콩코드 스포트, 4번마 오래 함께하자.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11경주 2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자웅을 겨루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2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과 승군을 한 마필들의 한판 대결인데 상당히 좀 엇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특출난 마필 하나 나오고 있죠. 1번마 컴플리트 밸류. 지금까지 9번을 나와서 5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3착 1번. 그리고 착순권에서 멀어졌던 경주는 5월 15일 날 뛰었던 더비 경주에서 인기 1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뒤로 처지고 말았는데 이때 경주는 이 컴플리트 밸류가 준비가 그렇게 좀 잘 안 되지 않았냐. 좀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경주입니다. 자, 컴플리트 밸류가 오랜만에 지금 일반 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상 경주를 뛰는 마필인데 오랜만에 일반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자 최상위군으로 가는 갈림길에 섰는데 편성은 비교적 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의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컴플리트 밸류는 선취입이 상당히 그러니까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도 있는 마필인데 자, 문제는 이번 경주의 이 컴플리트 밸류가 과연 어떤 승부를 할 것이냐죠. 그러니까 선행 승부를 할 것이냐, 따라가는 승부를 할 것이냐. 이게 뭐에 좌우되냐 하면 컴플리트 밸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창마가 뭐가 될 것이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 컴플리트 밸류의 전개에 따라서 그런 게 좀 갈린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 뭐 경마라는 건 항상 이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1번만 컴플리트 밸류가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상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마필의 지금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전개로 봤을 때도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
그런데 이 마필을 자력으로 쉽게 탄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크게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번마 컴플리트 밸류는 좀 믿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후차권이 문제가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기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마필 위주입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 마필들의 능력이 다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마필이 이 4번마 노던타임, 7번마 장산 포이즌, 그리고 11번마 히든 삭스입니다. 자, 이 노던타임은 이제 승부전을 갖는 마필이죠. 저는 이 마필이 발전이 좀 늦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지금 2등급까지는 왔어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처음에 데뷔를 할 때부터 1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마필의 상태를 되게 좋게 봤는데, 이 마필이 약간 기복성 마필이에요.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되게 못 뛰는 이상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부가 안 되고요. 편성이 강한데 승부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던타임을 도대체 감을 잡지를 못하겠는데, 계속 바닥권에서 헤매다가 최근 두 경주에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번에 승군전이고요. 2km의 감량 이점을 안고는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선위권에서 따라붙어야 되는 마필인데, 경주가 안 풀릴 때는 계속 스타트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스타트가 되기 시작하면서 선위권에서 좀 따라붙는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을 놓을 수가 있고요. 7번마 장산 포이즈는 지금까지 10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그리고 3착 1번을 한 마필입니다. 계속 착승권에 들어오는 마필이고요. 물론 뭐 2등급까지 올라오는 마필들이라면 이 정도의 성적은 그냥 양호한 수준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 마필도 좀 선위권에서 붙여 뛰는 마필이기는 한데, 솔직히 막 선행을 나가서 경주를 주도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원래 하위군 시절에는요, 선행을 가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상위군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약간 선입형으로 마필의 습성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뭐 이번 경주 지금 승군전에서 바로 뭐 우승을 해서 1군으로 간다, 뭐 이러기는 좀 어렵죠. 이 컴플리트 밸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차분하게 따라가는 선의권 전개, 그러니까 초반 자리 잡기가 문제입니다. 무리하게 이 선행마들과 경합을 만약에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장산 포이즌이 마지막에 무너질 가망이 있지만, 초반에 그냥 차분하게 참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한 발을 쓸 수 있고요. 11번마 히든 삭스는 인기권에서는 살짝 밀려 있습니다. 살짝 밀려 있기는 한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이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컴플리트 밸류가 선행을 싹 가는 상황에서 대상경주처럼 끝까지 속도를 죽이지 않고 가게 되면 히든삭스는 올라올 시간 없습니다. 근데 컴플리트 밸류가 어느 정도 뭐 승리를 자신하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게 되고 뭐 그런 기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11번마 히든삭스 입장에서는 마지막 추입 탄력을 한번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제는 뭐냐? 초반에 너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번 경주 자체가 경주의 흐름이 빠를 수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간격을 벌어주고 가게 되면 마지막에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쉽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8번마 베스트탑이라든가 9번마 백색광채, 뭐 2번마 액티몬, 이런 마필도 호시탐탐 기회는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컴플리트 밸류, 4번마 노던타임, 7번마 장산 포이즌, 11번마 히든 삭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